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오늘은 부동산 전화조사. 전화조사. 어떻게 하면 되냐? 본인이 궁금했던 거를 막 가져오는구나. 전화조사가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경매로 낙찰받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전화조사고, 임장 가장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그 앞까지는 인터넷 보고 다 혼자 그냥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PD님이 낙찰받은 물건 가격 쓸 때 어떤 걸 하고 가장 확신을 얻었죠? 그분과의 마지막 통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전화조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손품으로 조사를 한다고 한들 사실 그거는 나와 있는 가격이고 경쟁자들도 보는 가격일 거고, 과거 가격이잖아. 과거 가격으로 입찰할 거야? 아니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조사를 해야 돼?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어디 나와 있나요? 오늘의 주가 이런 것처럼 써 있으면 사실 얼마나 좋아. 사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또 기회인 거거든요. 그걸 알아내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PD님이 2등과 차이는 있었지만 그 2등과 PD님이 조사한 가격의 그 매도 차익 자체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낮은 보수적인 가격으로 봤을 거고, PD님은 조금 높지만 그분이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그 확신을 얻어서 높게 쓴 거잖아요. 가격 차이는 있지만 결국 매도 차익은 비슷하게 봤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랑 경매를 같이 하는 대표님이랑도 맨날 얘기하는 게, 메인은 사실 전화조사예요. 전화조사가 100배 정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손품조사는 이렇게 딱 이 정도로 봐요. 전화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 확신을 주는 부동산이 없었다 하면은 그 물건은 입찰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단 이건 있어요. 매매 거래가 안 되는 동네에는 반드시 전세 월세 거래는 돼요. 그러면 전 얘기를 합니다. 전세가보다 싸게 받아라. 차라리 매매가 조사가 안 되면 전세가보다 싸게 받아놔라. 매매가보다 무조건 싸니까. 그런 포지션으로 합니다. 전화조사가 중요한 이유의 시작점은 전 이거라고 봐요. 입찰가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다른 물건들은 판매자가 판매가를 정하잖아요. 경매는 물건 가격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에 통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경매로 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싸게 받든 2000만 원을 싸게 받든 통용되는 가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화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사장님들을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것도 추측이에요. 이 가격이면 될 거예요 라는 거지 100%는 아닌 거잖아. 아무리 경매 고수라고 한들 전화조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현재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거기서 중개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월세로 많이 보러 오는지 매매로 많이 보러 오는지 이런 분위기, 되게 이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임장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격 조사가 확실하면 임장을 안 가도 가격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반대는 안 돼. 가격 조사가 안 됐는데 입찰을 할 수는 없잖아. 임장만 하고. 결국은 가격 싸움이에요. 경매는 가격 싸움이고, 받을 수 있는 가격, 싸게 받는 가격을 알아야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 전화조사가 안 돼 있으면 입찰을 못 한다니까요.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산정을 할 때 그걸 해보면 좋아요. 동네에서 있었던 경매 낙찰가, 감정가 대비 몇 프로인지, 몇 명 입찰했는지 이거를 쭉 데이터를 나열해보면 대충 나옵니다. 내가 몇 퍼센트 정도를 써야 되고, 내가 들어가는 물건 정도면 몇 명 정도가 평균 들어오는가, 이게 데이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으로 조사가 됐어. 1억 8천을 쓸 거야, 7천을 쓸 거야. 경매 데이터를 보면 80% 이하로 낙찰된 게 없으면 80% 이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 2억이라는 상한선을 잡기 위해선 반드시 이제 전화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얼마 정도의 마진을 먹을 것이냐, 1억 6천이냐 7천이냐, 이거는 주변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좀 초보자들은 어렵잖아요. 어렵죠. 전화조사를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깨야 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안 하고 경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수억짜리를 하면서 1시간도 투자를 못하냐,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부담스럽다면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왜 전화한 거야 우리가? 중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난 투자자니까. 그 사람이 팔아주는 사람인데, 팔아주는 사람이 얼마에 팔아주는지를 알아야 내가 가격을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님이에요. 사실 예정된 손님. 당당해야 그 사람도 이제 정보를 주고 싶어요. 쭈뼛쭈뼛하면 그 사람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대충 전화 끊고 하던 일 하고 싶어 하지. 당당하려면 고객중개사가 뭘 물어볼지가 대비가 다 돼 있어야 당당함이 나와요. 크게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매매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취득하는 거니까 매매가. 그리고 전세 월세는 이거를 보유하고 세를 놓을 거면 추가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주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매매로 찾는 사람 많아요? 투자자예요? 실거주예요? 전세 수요 많은지 물어보려면, 만약에 이게 아파트면은 평형이나 방 개수, 화장실 개수가 딱 정형화돼 있잖아. 그러니까 조사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경쟁이 심한 거고. 근데 빌라는 그게 다 달라요. 같은 15평이어도 어떤 건 방 3개고 어떤 건 방 2개야. 가격이 똑같겠어요? 빌라는 가격을 물어볼 때 아는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건지수 얘기하고, 어디 빌라 몇 호입니다 얘기하고, 평수, 연식, 엘리베이터 있는지, 방 개수, 화장실 개수, 그리고 주차 가능한지, 항이 어딘지 설명을 해야 돼요. 멍 때리고 있다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나와. 미리 써놔요.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경매 사이트 화면을 보면서 대답을 하시든지. 배치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사장님들이 꼭 물어봐요. 이 집에 대해서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공실인지. 현재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내놨을 때 어떻게 만들 건지가 중요해요. 피디님이 받은 경매 물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죠. 근데 부동산에 전화할 때 사람 살고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명도가 돼 있고 인테리어 다 할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공실인 것, 가격 차이가 또 있거든요. 같은 물건이어도. 그 조건을 좀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사장님께 내놓을 때는 공실로 만들겠다, 또는 전세입자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세 낀 채로 팔겠다, 이러면 가격을 좀 깎아줘야 됩니다.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빌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경매 결과들을 보면 아파트랑 빌라랑 같은 동네여도 입찰자 수가 반의 반도 안 돼요. 수익률이 높은 걸 해야 우리가 돈을 번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어렵다고는 하지만 배우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그냥 가격을 물어보면 금매가를 물어보는 건지 호가를 물어보는 건지 사실 애매하거든요. 호가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금매가로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후자가 저는 더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금매로 내놔야 빨리 팔리니까. 우리 선풍조사를 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단 말이에요, 범위가.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탁 찌르고 물어보면 사장님들이 대답하기가 더 편해요. 대답하기가 더 편하게 만들어 드려야 사장님들이 좀 대답을 해주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 800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성이 다르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추상적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물건이어도 이게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다 다른데 그냥 얼마요 물어봐가지고 답이 나오겠어요? 생각보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네. 빌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 몰라요.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그런 걸 어떻게 걸러들을 수 있을까요? 걸러듣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한 거예요. 맞아. 초보자들은 나를 못 믿어.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걸 걸러내라고 하는데, 사전조사한 걸 못 믿으면 배워야 돼요. 뭐 멘토를 옆에 두거나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들에 따라서 자신감의 목소리 톤, 자신감이 있는 부동산 쪽을 더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빌라는 같은 물건이어도 부동산 사장님들의 실력에 따라서 이걸 진짜 2억 5천을 받아주는 사장님도 있고 2억 3천에 받아주는 사장님도 있고 그래요. 사장님이 자기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판매가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사장님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대로 믿으면 됩니다. 사실 한 번 해보면 정말 좋아져요. 한 번, 딱 한 번. 저는 100%겠죠. 수백 번을, 수천 번을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0이겠죠. 근데 한 번 해보잖아요. 한 40까지 쭉 올라가는 것 같아. 두 번째 부동산에서 내가 못 경험했던 걸 또 경험하게 해줬어. 그래서 했던 것들이 겹치는 게 있으니까 한 70까지 올라가는 느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군데, 네 군데만 해봐도 거의 90% 정도는 나와요. 물어본 게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서 얘기할지는 내가 해봐야 돼요. 하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전화를 하면 가격을 높게 얘기하거든요. 2억에 거래될 수 있는 거를 2억 3천을 불러가지고, 왜냐면 높게 얘기해야 깎아주는 척 하면서 거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사를 세입자 입장으로 하면 2억짜리를 2억 3천에 조사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2억 1천에 받았어. 그럼 이거 싸게 받은 거예요? 비싸게 받은 거예요? 비싸게 받은 거죠. 최선 그냥 경매라고 하시던가. 집주인 가격 조사하는 데는 맞다고 봅니다. 경매는 뭐 많은 프로세스가 있지만 명도, 대출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물건 검색이 한 30, 전화 조사가 60, 나머지가 10이라고 봐요. 가격 조사, 물건 검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화 조사 열심히 하십시오.